텔레그램 저희도 계속 사용했었거든요. 밑에서 있을 때도 계속 그걸로 소통하고 조직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고 일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. 쓰면서도 몰랐죠. 저희가 너무 올바르게 아니,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을 도구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아요. 근데 그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가 아니라 그 기술로 돈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더 강한 전 지구적인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맞아요. 사실. 그래서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그 프랑스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억류됐을 때 그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그때 이후에 좀 변화가 있는 거죠. 한국 그 수사기관에도 협조하겠다는 게 그 이후에 진전된 거고. 일단 가둬야 되는 신체를 일단 구속을 해야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 생각도 해요. 이거 뭐 여담 다른 갈래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방송 이름이 페미묻던데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페미니즘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.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페미니즘이 있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안다고 대답할 거예요. 물론 뭐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는 페미니스트냐고 물으면 남자애들 중에 유의미한 숫자가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대답할 거예요. 그게 야 전체 남자가 10명인데 왜 한 명만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진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, 사회적으로. 근데 이제 우리는 가시화된 범죄를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이제 말하자면 집단을 이제 먼저 인식하게 되니까 근데 이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말하자면 해법을 또 찾아야 되는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이제 플랫폼 빼고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뭐 그런 과제도 사실 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보편적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뭐 발생하는 어떤 우려들, 문제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김현 기자는 되게 낭만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오연석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요즘에 그 딥페이크 성범죄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 많은 주변에서 이제 취재원들한테 얘기 듣고 했었던 것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지금 여기랑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가 한동안 이제 조주빈이 잡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조주빈이 형량이 얼마가 나올까 막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엄청나게 추측을 하고 관심이 되게 많았었죠. 관심이 많았었던 뭐 진짜 뭐 그때 범죄단체 조직 논리도 그때 나왔었던 거고 근데 어떤 이제 여자 변호사분 한 분이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마라. 결국에는 이 범죄를 초반에 좀 끊을 수 있는 우리 지금 초반은 아니었지만 끊을 수 있는 거는 그 평범하게 거기 들어가서 좀 보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발을 담궜다 나온 애들까지 끝까지 조사해서 너네 기록을 남긴다는 걸 보여줘야 이 범죄가 끝나지 그냥 거대한 인물 한 명 죽인다고 해서 이 범죄가 끝나지 않는다. 근데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직 그 지경까지는 못 간 것 같거든요. 거기 이제 뭐 박사방에 있었던 회원들도 다 조사하지도 않았었고 박사방은커녕 뭐 그런 박사방도 그랬거니와 그런 유사한 방들에 잠깐이라도 들어갔었던 사람들 다 찾아서 다 조사하고 이런 걸로 너 조사 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겨둬야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정말 그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에 들어있는 사람 숫자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약간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? 이런 약간 그쵸,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다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예방되는 게 두 가지예요. 형법 체계, 형법 논리로 보면 진짜 엄정하게 처벌을 한다, 가하게 처벌을 한다. 이 범죄는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억누름 효과가 발생되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범죄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처벌해요.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져야 돼요, 사회가. 그래서 박사방을 어떻게 다 처벌해라고 했지만 그럼 최소한 박사 유료방에 들어 있었던 몇백 명은 다 기소한다. 이런 전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지를 못했죠.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사법기관이 그렇게 했으면 또 한 번 말하자면 다른 거가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죠. 근데 지금 딥페이크 사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. 최근에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인가? 그걸 봤었는데 다시 가해자랑 피해자 같은 그 교실에 있게 만든다거나 선생님들이 오히려 떠나는 그러니까 피해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해서
그런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굉장히 또 이번 딥페이크 사건도 사건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. 근데 네, 다 다 해버리겠다. 다 처벌하겠다라는. 다 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입안할 때 네.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형법 체계 개정에 대한 논의,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변화 논의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퇴행적 정치 권력을 맞으면 그 이전에 애써 이제 말하자면 진전시켜 왔던 사회권 담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그냥 사라져요. 그냥 사라지는 거고. 그때 그 양형을 바꿨던 것도 법무부였고, 그쵸. 뭐 이랬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,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이슈를 아예 말을 못했던 거잖아요. 네. 아까 전주에 김한 기자가 말했던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가부 장관도 그렇죠. 없었고 맞아. 네, 오히려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회 그런 정치문학적으로 그게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네요. 네. 네,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지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.